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네요. 어 아, 정말 잊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하는 그 느낌. 먹는 걸 주긴 그래도 하죠. 절기 박사로서 이 뭐 이제 우리의 24절기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와, 딱 초콜릿 향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그렇네요. 날이기도 제가 하잖아요. 절기 박사라 또 우리나라 풍속만 귀히 뭐 여기다 그게 선거일 보니 필요 있나요? 좋은 날은 좋은 거죠. 그거 아세요? 그 서양의 발렌타인데이가 있었다면 동양에서는 이때쯤 음. 은행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남녀가 은행을 네, 은행 상징적이다. 은행이 또 천년을 가고 해서 좀 그렇죠. 오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되게 귀엽지 않나요? 동양에서는 은행 알을 은행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사랑을 속삭였다고 해요. 근데 은행알을 주고받으면 그건 어떻게 하죠? 먹는 거겠죠? 그걸 이제 볶아 가지고요? 어떻게 은행알을?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또 고전을 생김새는 찾아봐야 될 비슷할 것 수 있는데 같아요. 은행알을 뭐 아니 그 볶거나 냄새 나는 상태로 주는 건 아니니까 속에 그 고소한 알맹이를 주는 거니까 구워 주는 건 아니죠. 그거 모르겠네요. 호프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맛있지 꼬치에 않나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건 아니죠. 아니면 각자 집에서 해 먹으라고요? 아하. 은행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다음 주에 어떻게 다시 하라고. 찾아볼게요. 네. 근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뭐 그쵸. 은행도. 우리가 호프집에서 먹는 것처럼 꼬치에 꿰서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이긴 하죠. 약간 그 은행을 딱딱한 알맹이까지는 있는 고 상태에서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떤 그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뭐 예. 정분을 이렇게 확인했던 그런 것처럼 음. 좀 딱딱한 상태로 주었을 것 같아요. 껍질은 있는 네, 상태로. 껍질이 있는 상태로. 그 은행이 예쁘긴 하죠, 사실은. 맞아요. 그쵸.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구워 주느냐. 구워 난 주느냐. 초록 색깔 은행이 좋은데. 구워서 왜 그 속에 다시 한번 네, 찾아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초콜릿이나 먹어야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손님 바로 모셔 볼게요. 우리 그냥 좋은 얘기 하자. 기쁜 얘기 있잖아. 신나거나. 아니면 한 번 웃고 지나쳐도 그만인 이야기. 그런 거 하자. 무거운 거 말고, 힘든 거 말고, 슬픈 거 말고. 들어도 그때마다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 말고. 네,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앉은 손님 지금 어떤 상태길래 아예 지금 슬픈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는 음, 말고 이렇게 내치시네요. 음. 마음이 어쨌든 지금 그렇잖아도 무겁고 힘든 상태여서 그냥 아, 좋은 얘기 좀 하자라는 상태가 음, 아닐까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이게 뭐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어떤 모임들에서 이런 얘기 오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좋은 얘기만 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반대로 이런 말을 하게 된 경우도 그러니까 음, 그 반대인 이야기 실컷 한 다음에 좋은 얘기는 좀 없어? 이렇게 고은아 요새 재밌던 일은 없었어? 어, 일상에 좀 즐거웠던 일은 없어? 이런 식으로 좀 말미에 오히려 이렇게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우리 힘들게 하는 음. 일들, 정 슬픈 없다고 일들. 하면 다음 달에 볼 땐 하나씩 지참해 와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숙제예요. 네, 숙제처럼. 어. 그런 얘기도 하게 돼서 또 이런 에세이 테이블 손님의 마음이 또 이해는 되네요. 저도요.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픈 이야기, 뭐 좀 무거운 얘기, 어두운 얘기를 아예 배척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쵸? 그러 책에서도 그렇고. 그쵸.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저는 사실 책으로는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그래도 접하는 것 같아요. 좀 음. 마음을 더 열고 접해야 되는데 좀 영상이나 이런 걸로는 잘 못 보는 편이에요. 영상으로는 네. 좀 힘들어하는 편이고 네. 저는 약간 이게 그 과하게 이입을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축구 경기 볼 때도
너무 조마조마하고요. 축구 경기요? 네. 그리고 약간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 연애하던 시절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 자책골을 넣은 선수가 있으면 이제 저 친구는 어떡하냐고 막 제가 그런 거 마음의 반사적으로 짐이 네. 걱정돼서. 그런 것부터 말하니까 그때 이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넌 진짜 축구 경기를 봐야지 자꾸 저 플레이어 한 명 한 명에게 인간극장처럼 지금. '저 사람 어떡해. 저 사람 입국하면 이제 달걀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 하니까 그 음. "감정이입을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막 이 얘기를 해 네.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올림픽하고 하면은 제가 그 라이브로 못 봐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리플레이 영상을 너무 마음이 쫄아들어서 네. 그러시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좀 내가 좀 그런 게 심한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일상에서 할 때가 있거든요. 음. 그렇군요. 이 그러나 우리는 마주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못 보는 대신 책을 이렇게 열심히 책으로. 읽습니다. 음악은요? 음악도 괜찮습니다. 슬프고 무거운 음악들 있잖아요. 좋아합니다. 또 그런 아 음악. 좋아해요? 막 네. 발랄하고 이런 것보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연애할 때 알게 됐는데 "너는 우울한 음악만 듣니?" 라고 해서 '나는 어. 우울하고 자책골을 걱정하는 녀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게 분야마다 다르군요. 그쵸? 그러니까요. 분야마다. 음. 자, 우리 카페인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타인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나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일에도 분명히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면서 우리 음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준비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이 마이 러브 흐르는 사이에 김연아 선수가 엉덩방아 찌을 때 죽을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김연아 선수 되게 담대하잖아요. 그분은 괜찮은데 바로 일어나서 왜 다음 연기를 그러니까요. 하는데 왜 본인도 괜찮다는데 저만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제가 다음에 이 책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이런 사람들을 아 너무 공감이 돼서 저도 어떤 타인의 얘기에 너무 훅 빠져서 영향을 받을 때가 음. 있긴 한데 그런 스포츠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상황들은 음. 아니고 진짜로 뭔가 정말 누군가를 잃거나 삶에서 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경우에서는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있긴 해요. 그게 몰입이 너무 다음에는 돼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왜냐면 제가 말하는 동안 저는 공감해 주고 계신 카페인 여러분들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자신 없어요. 받아볼게요 한번. 몇 분 있으실 것 그러니까 몇 같거든요. 가지 증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축구든 뭐든 그러니까 뭔가 경기들을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못 본다. 네. 잘 보지 못한다. 그리고 네.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자책골을 넣은 상황에 대해서 내일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한다. 아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저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을 위한 책을 한번 다음에 처방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떤 책일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러면 그 책 이제 미뤄두고요. 네. 오늘의 책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백경 작가님의 당신이 더 귀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목에서부터 뭔가 숙연해지는 느낌인데요. 어, 당신이 더 귀하다? 당신이 더 귀하다. 음. 이 책은 우리 백경 작가님은 119 구급대원이세요. 8년차 소방관 백경 작가가 구급차를 타면서 마주한 또 여러 가지 삶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첫 에세이라고 합니다. 와. 사실 구급대원, 119 구급대원 우리가 이 주변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출동할 때 네. 많이들 보실 텐데 이 에세이 테이블에서 제가 이렇게 직업인의 에세이를 몇 차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또 소방대원의 에세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그 직업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백경 작가님이 직접 마주한 다양한 삶들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어서 또 이 봄을 맞이하기 전에 읽기에 좋은 책이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책과 작가님에 대해 소개하려면 제가 이 소방관 직책에 대한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화복을 입고 화마를 상대하는 소방관은 진압대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산을 타거나 물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는 대원들을 구조대원이라고 어. 합니다. 그 진압대원, 구조대원 외에
이 백경 작가님이 일하는 구급대원은 사실 이 앞에 말한 직업들이 이렇게 사람을 구하고 불을 끄고 하는 것이라면 이 구급대원으로 출동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출동을 하신다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네. 이게 위급해서 어떤 병이나 사고로 사람들을 구하러 갈 때도 있지만 이 스스로 약간 자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동네 북, 주치자, 처리반, 택시,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음.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사실 인사이동 시즌마다 구급대를 좀 기피하는 동료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상상도 못한 인간 군상들을 이 출동하면서 많이 만나게 돼서인 네. 것도 있다고 또 고충도 토로하고 계신데, 네, 어쨌든 이 책을 보면 소방관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오래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일을 해왔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의 사고나 죽음이 익숙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트라우마로 인한 좀 불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아.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세상에 내놓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음. 마음으로 쓰인 게 이 책입니다. 뭐 모든 직업이 다 귀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방관이라고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잖아요. 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소방관의 그 일상, 삶이 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그 내부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좀 들려주실 얘기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도 지식을 하나 얻어갈 수 있죠. 우리 어. 진압대원, 구조대원, 그렇죠. 구급대원이 구급대원으로 나뉘어 있고, 있다. 네. 이 구급대원 많이 기피한다. 지금 너무 힘든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마주한다. 정말 다양한 인간군사 이 책에 나오고요. 좀 네. 고충도 많이 느껴지는 반면 어. 또 보람찬 또 그런 일화들도 있어서 네. 정말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겪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낭독을 좀 듣고 갈게요. 구급차를 몰고 간 곳에는 자주 비가 내렸다.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다. 늙어서 죽은 사람의 집엔 잔잔한 비가, 어려서 병 걸려 죽은 사람의 집엔 세찬 비가 내렸다.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함께 머무는 집엔 우박이 섞인 비가 내렸고, 홀로 죽은 사람의 집에선 소리 없는 비가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빗물에 흠뻑 젖어 집안까지 비구름을 몰고 오기에 이르렀다.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상상을 했고,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엔 그걸 자살의 전조라고 여기며 불안에 떨었다. 일하는 동안은 내가 오만 가지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장면을 떠올렸다. 고속도로에서 구급활동을 하다 차에 치이거나, 정신질환 환자의 칼에 맞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마음이 무너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그래서 틈날 때마다 유서를 썼다. 잡힐 듯 말 듯한 죽음에 먼저 손을 내민 일이 내 글쓰기의 시작이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글은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동안 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해졌다. 사람은 붙들어야 할 것이었고 그 외엔 내려놓아도 좋은 것들이었다.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라도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가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떠올리며 시작한 글쓰기가 삶의 위로가 되어준 것이었다. 기운을 차린 나는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구급차를 타면서 만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유서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기록은 부풀린 연민이나 한 달에 2만 원을 후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배제된 것이었고, 오히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드러냈다. 그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은 무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자 마침내 비구름이 걷혔다.
애초에 그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가난하고 아프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언정 그들은 힘껏 살아가고 있었다. 악몽에서 가위를 떨치듯 발을 뗀다. 폭우가 쏟아지건 말건 일단 달리기 시작한다. 5분도 못 되어 속옷까지 다 젖는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보고 싶은 걸 참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한다. 빗줄기를 뚫고 달리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과 비슷하다. 시작은 시야를 흐리는 비참한 광경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쓰면 쓸수록 드러나는 뜨거운 삶으로부터 진한 감동을 받는다. 바라건대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 우리와 같은 평균 체온 섭씨 36.5도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게 내가 비 오는 날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그리고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구와 숫자들의 평정심 띄워드렸어요. 백경 작가의 에세이 당신이 더 귀하다에 담긴 글 프롤로그 언제 죽을지 몰라서 쓰는 글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프롤로그 언제 죽을지 몰라서 쓰는 글이라는 이 제목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책 열고 맞아요. 독자들이 그쵸? 네. 근데 저는 이 책 읽는 도중에 이제 집에 있는 분에게 같이 어딜 나가다가 근데 소방관 이제 구급대원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직업병일 텐데 너무 많은 사고의 상황들을 접하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너무 이렇게 뇌리에 박혀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의 그쵸. 사고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괜찮을까라거나 또 아내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수시로 하게 되고 또 네. 자기 자신도 출동했다가 다양한 이유로 오늘 다시 집에 돌아오지 그렇죠.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구급대원의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일 텐데 근데 이 프롤로그에 낭독한 부분처럼 근데 너무 죽음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계속 삶으로 돌아오는 직업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었어요. 어찌 보면 삶을 계속 그냥 그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죽음과 삶이 사실은 정말 한 겹 요 차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히려 좀 둔감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작가님, 백경 작가님은 계속 죽음과 삶을 그 경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의식을 하기 때문에 삶의 아름다운 면, 찬란한 면을 더 소중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린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당연히 집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음. 평소엔 생각하고 지내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우연으로 우리가 집에 맞아요. 돌아올 수 맞아요. 있는지를 또 새삼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이 출동 뒤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있어요. 누군가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맘 편히 밥이 넘어가느냐 하고 말할 수도 어. 있지만 그렇게 치면 구급대원들은 진작에 굶어 죽었어야 된다고 그쵸. 이 말하는 부분도 이게 내가 당사자가 아닐 때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구급대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평정심을 또 틀어주시기도 했지만 네.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직업인으로서 또 다음 출동을 나가야 하고 평정심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은 하되 또 누군가의 아픔이나 죽음에 무뎌져서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소방관들의 어떤 트라우마에 음, 대한 것을 이제 사회가 어떻게 또 맞아요. 치료하고 도울 것인가, 음, 극복을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음,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생겨난 것도 맞아.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작가님은 아까 저자 소개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이 트라우마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충 같은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많이 위안을 받았다고 아. 하세요. 그래서 이 어떤 죽음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지만 또 그걸 정리해 가는 과정이 네. 작가님에겐 글쓰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사실 제일 두려웠던 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무언가가 음. 내면에서 이러다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것. 내가 계속 어. 덤덤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느 순간에는 이 죽음이나 누군가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 음. 내가 아예 그 방어막이 너무 탄탄해져 버려서 더 이상 무엇도 음.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무뎌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 안에 자리한 좀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이 새벽 글쓰기를 꾸준히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건 한 사람의 직업인이 얼마나 내밀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그쵸. 직업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봤을 때 또 가공된 편집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이 책도 참 좋게 읽었습니다. 지금 이 골라오신 이렇게 읽어 주신 부분이 특히 너무 좋았던 것 음. 같아요. 이 분이 왜 글을 쓰는가, 이 음. 책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제가 잘라서 낭독을 하긴 해서 앞에 음. 프롤로그 시작은 이제 아침에 러닝을 하러 달리기를 하러 네. 나가는데 이제 비가 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면서 저는 이 비유가 참 와닿았어요. 이 비 올 때 달리는 것과 이 내가 출동하면서 만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과정이 되게 음. 비슷하다고. 처음에는 이 비에 젖어가는 몸처럼 이 쓰는 마음도 네. 무겁지만 사실 이 뜨거운 삶으로부터 나중에는 이제 열기가 나듯이 또 회복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프롤로그에 써주셔서 이미 프롤로그에서부터 음. 반하고 들어가는 책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럼 다른 부분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어 주실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프롤로그를 낭독해 드린 이후에는 또 출동 장면 하나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중 네.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낭독 듣고 갈게요. 콘크리트와 목재를 대충 얽어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집이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여성의 목소리로 화재 경보, 화재 경보, 화재 경보 하고 건조한 톤으로 대내는 소리가 들렸다. 보일러실 바로 옆에 붙은 쪽방 문을 열었다. 뜨끈한 열기가 담긴 회색 연기가 훅 끼쳤다. 외벽과 구들장에 균열이 생겨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 듯했다. 누구세요? 문지방 너머 할머니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이 온통 주름에 뒤덮여서 이목구비가 그 안에 파묻힌 인상이었다. 작은 키가 강낭콩처럼 굽어 더 작아 보였다. 119예요. 소방서에서 왔어요. 누구라고? 소방관이요. 귀가 어두운지 할머니는 답은 않고 멀뚱히 내 얼굴만 봤다. 소방관이요. 저기에서 소방서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방구석에서 정신없이 울리고 있는 경보기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제야 할머니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느릿느릿 방 안으로 들어가 경보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군불 떼서 그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주름에 파묻혀서 겨우 눈동자만 드러나는 두 눈이 붉게 물들었다. 허파가 죄어오는 느낌이 들어 얼른 입을 떼었다. 할머니, 불 떼실 때 환기 한 번씩 하세요. 환기. 네,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씩들 드시고 가셔요. 현장은 센터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산골짜기였다. 관할을 너무 오래 비우는 것이 염려되어 흔쾌히 그러겠노라 말할 수가 없었다. 출동 걸릴 수도 있어서 가봐야 해요. 감사합니다. 추운이 들어가시라 말해도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털신에 맨발을 구겨 넣으며 밖으로 나왔다.
더는 커피 마시란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다. 출동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소복한 눈길 위에 구급차가 지난 바퀴 자국 말고는 다른 흔적이 없었다. 그걸 보니 무엇 때문에 할머니가 이 먼 곳까지 떠나왔을까 궁금해졌다. 그리고 곧 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아마 할머니가 떠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를 떠나갔을 테니까.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할머니를 떠났는가 그렇게 묻는 것이 옳은 질문이었다.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언젠가 할머니도 하얀 눈으로 뒤덮인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마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 것이다. 그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는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엄마나 아빠, 친구들, 운이 좋으면 사랑에 맞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허벅다리가 따끈해지는 아랫목에 모여서 달달한 믹스커피를 마실 것이다. 차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뒤에서 망부석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닫았다. 눈길이라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갔다. 그 모습이 위로가 될지 아쉬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산길을 한참 돌아 나갔다. 그제야 백미러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졌다. 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합창곡이었습니다. 한 걸음 뒤에 서면 보이는 것들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백경 작가의 책 당신이 더 귀하다에 담긴 글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이 지금 골라오신 부분 여기만 봐도 이 작가님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음. 대하는지가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저는 구급차를 부르는 이렇게 다양한 사연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아, 알게 됐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이 연기 구들장 사이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연기로 가득 차니까 화재 경보가 울려서 출동한 네. 상황이고, 뭐 술 취한 새벽마다 애인한테 전화 걸든 119에 전화를 거는 또 아, 주치자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몸을 이제 쓸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을 하는 혼자 사시는 분이 선풍기 좀 틀어달라고 또 출동 요청을 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출동을 하면서 너무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음, 만나는 거예요. 꼭 그 다급하게 지금 구급대원으로 출동해서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외에도 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직면하고 또 그거에 그러네요.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사실 이 작가님도 처음에는 백경 작가님도 세상의 그림자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았고 음, 이게 지긋지긋했다고 해요. 이런 가난과 불행이.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가 조금 운이 좋아서 이 불행을 비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는 이 글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어,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내가 쓰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 그쵸. 이런 이야기도 책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 이야기, 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이야기는 쏟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그리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다고 좀 너무 어둡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하면서 이 책이 세상에 그렇게 환영받을 책은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쓴 이유가 그렇다면 아무도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는 것, 기록으로 음. 남겨두는 것이 또 자신이 그걸 마주한 사람의 또 도리라고 생각하고 쓰신 글 같아요. 꼭 필요한 글이었던 것 같고 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독자를 만나기 전에도 그것을 알아본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추천사도 보니까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이 장혜영 의원님의 추천사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나는 이런 구급대원이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이 도시의 어딘가를 헐레벌떡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기 두려워 마음을 닫아건 사람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한 구급대원의 간절한 심폐소생술이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이 책을 비유하기에 그러네요. 적당한, 심폐소생술. 네, 이렇게 오늘도 비 오는 날에도 땀날 정도로 뛰고 있는 한 구급대원이 세상을 향해 하는 되게 간절한 심폐소생술이다라고 한 이 표현이 이 책을 더 좀 사랑하게 만드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네. 아마 소개해 주신 부분들 외에도 책을 펼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쿵 그렇습니다. 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 같지만 제가 또 낭독으로 소개한 것 외에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네. 책이어서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 또 독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옥상 달빛의 밸런스 듣고 와서 카페인님 글도 열어볼게요. 금요일 2부 꺼내 먹어요.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열어본 책은 백경 작가의 책 당신이 더 귀하다였습니다. 정말 제목 이것을 다 읽고 나면 더 훅 심장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맞아요. 귀하다. 그쵸?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페인님 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서혜진 님이 올려주셨어요. 바로 낭독 이어갈게요. 일기장을 꺼내 보았어요. 서혜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이어리를 정리하다 문득 일기장 생각이 났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를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일기장을 꺼내보니 그림이 정말 재밌어서 부끄럽지만 살짝 공유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 나름으로 콩꼬투리 묘사한다고 그려놓은 건데 지금 보니 정말 이상한데 초등학생 그림치고는 잘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삼남매가 일기장 보면서 무척 즐거워했어요. 일기장을 보관해 주신 엄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기장 1의 2 서혜지 84년 9월 8일 토요일 맑음. 송편에 넣으려고 콩꼬투리에 콩을 깠습니다. 잘 여물지 않아서 까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랑 아빠는 송편에 콩이 들어있는 것이 제일 맛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콩떡이 싫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깨떡이 좋습니다. 네, 오늘 서혜진 님이 이렇게 그림 일기를 공개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 이 그림 이미지와 그 너무 당시, 귀엽잖아요. 네, 그 원고지 형식으로 돼 있던 그 당시 일기장에 그 글씨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이 콩꼬투리가 거의 뭐 소나무만 해요. 아, 이게 그쵸. 콩꼬투리였구나. 이게 어렸을 때 그림 일기 쓰면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잘 그리셨어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네. 그리고 이 추억의 이 그림 일기의 저 형식. 맞아요. 그림 일기 쓰고 싶어지네요. 저 한 칸 한 칸에 저렇게 우리가 한글을 채울 때 또 그게 네. 있었잖아요. 글씨도 너무 예쁘셨는데요? 그니까요. 그쵸? 아니,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일기가 그렇지만 나는 콩떡이 싫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깨떡이 좋더라고. 네. 요즘에는 우리는 명확한 의사 표현. 팥붕 슈붕 막 이 얘기 하는데 콩떡 깨떡 이렇게. 네. 그리고 혜진님 일기장 보니까 다른 어우. 카페인 분들 그 일기장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 네. 다음에 어버이날 이럴 때 본가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각자 옛날 일기장 찾아보는 미션을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옛날 일기장. 그쵸. 이게 음. 간직이 되고 있는 오. 집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한번 제가 잊지 않고 있다가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남의 일기도 돼요? 남의 저는 일기도 제 되죠. 일기는 없는데. 네. 또 뭐 이렇게 결혼하신 네. 분들은 서로 배우자의 맞아요. 그 일기장 초등학교 보면 너무 일기는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참,
이 갑자기 일기장. 저 지금 자꾸 머릿속에 미션을 주시는데 남편 그 일기장이 생각나서 저도 그 생물 시간에 그렸던 막 그림 이런 거였는데 너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렸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공부보다 그것을 똑같이 그리는데 너무 심취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귀엽네요. 그런 것들 상상만 보면 해봐도. 맞아요. 우리 다 함께 어린 시절 일기장을 찾아보는 시간 나중에 네. 꼭 가지기로. 그리고 지금 오늘 서혜진님이 이게 일기장을 공개해 주시면서 그 앞에는 이제 하늘을 정리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그 맞아요. 사연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살짝 공유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 이상한데 초등학생 그림치고는 정말 잘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셨는데 이거 인정입니다. 맞아요. 네. 그 여기 삼남매가 이 엄마 일기장 보면서 너무 즐거워했다고 하잖아요. 진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나처럼 어린이였을 때 맞아요. 이런 그림과 일기를 썼구나. 그리고 이 그림 속에 등장한 지금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콩코트리 2개랑 이제 3명의 사람이 있는데 머리 스타일 다 다르게 이렇게 좀 파티 장면 같지 않나요? 뭔가 멋있어요. 콩꼬투리들과 함께 댄스 파티를 할 것만 같은. 콩코트리를 딱 부여잡고 아 진짜. 콩코트리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쵸. 조형물 같아요. 예진님의 이 예술 감각 지금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혜진님, 꼭 우리 혜진님. 혜진님의 예술 감각 우리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다 함께 감상하셨으면 게시판에 있습니다. 네. 네, 다 함께 감상 가능하고요. 이거 보니까 제 일기도 생각나네요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되게 일기장 열심히 썼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일기장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복원하셔도 돼요, 스스로.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어버이날까지 기다릴 게 뭔가요, 여러분? 본가에 다녀오신다면 누구라도 네. 일기장을 발굴하셔서 본가에 가면 있나요? 근데 지금 마치 본가에 가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제 건 없으면서 근데 있으신 아무튼 분들 발굴해 일기장 오시기를. 궁금합니다. 네. 과거의 일기장, 그리고 내 것 아니어도 된다. 네.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 귀여운 일기장들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세이 시간에 우리 일기장도 이렇게 그림 일기도 만나게 되고 좋네요. 너무 귀여워요. 혜진님 덕분에 이 그림 일기장의 세계로 추억 여행도 한 것 같고 네. 다른 카페인 분들 그림 일기장도 너무너무 궁금해지고요.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카의 해피엔딩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